매주 화요일은 상클 상담소가 있는 날입니다. 상클이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갈등, 분쟁, 이런 다양한 고민거리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얘기해보고 법률적인 해결책 모색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인정사정 없는 매운맛 변호사, 이혼 전문, 가사법 전문 양나래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정에 있는 속상한 일 야무지게 해결해드리는 양나래 변호사입니다. 아, 네. 지난번에 양날개로 기억을 했는데 네. 네, 양날개 헐헐 네. 시원하게 오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나래 변호사님과 함께 풀어볼 고민 사연 지금부터 들려드릴 내용은요. 저희가 방송에 맞게 실제 사례를 조금 각색한 내용입니다. 그럼 저의 연기로 함께 들어보시죠. 저희는 지방에 사는 30대 부부입니다. 주말에 외출한 아내를 기다리고 있는데 경찰에서 아내가 긴급 체포됐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깜짝 놀라서 경찰서로 달려갔더니 아주 난리가 나 있더라고요. 여보, 나 좀 구해줘. 아, 뭐야 이거 무슨 일이야 이게? 당신이 이 여자 남편이야? 참 잘았네. 우리 분 어떻게 할 거야? 아이 좀 진정 좀 하시고요. 이거 왜 이러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아니 지금 이 여자가 물건 판다면서 우리한테 받아간 돈이 얼마인 줄 알아? 여기 있는 사람 말고도 지금 피해당한 사람이 한 트럭이야. 빨리 돈 내놔. 알고 보니 SNS에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물건을 판매하던 아내가 사기 혐의로 경찰에 잡힌 것이었습니다. 피해 금액이 억 단위가 넘더라고요. 아내의 죄가 명백한 상황이고 피해를 준 액수도 커서 손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보, 나 여기 도저히 못 있겠어. 재판 전에 그 사람들한테 돈 마련해주고 제발 나 좀 여기서 꺼내줘. 아이, 내가 돈은 구해보고 있는데 그 큰 돈을 갑자기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조금만 더 기다려줘. 일단 우리 전세금 빼면 되잖아. 내가 나만 잘 살자고 그랬겠어? 부모님께도 말씀드려서 어떻게 좀 빌려봐. 나 여기 계속 있다가 죽을 것 같다고. 나 죽는 걸 보고 싶어? 괴로워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께도 부탁을 드려보고 재산을 정리해서 피해자들에게 배상금과 합의금을 마련해줬죠.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지만 결국 아내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아내가 출소하는 날 함께 집으로 가자고 했더니 아내가 서울에서 좀 지내고 싶단 겁니다. 결혼 때문에 지방으로 내려온 아내가 마음 붙일 곳이 없어서 그랬나 보다. 그래서 그냥 그러라고 했죠.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집에 올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걱정 반, 의심 반으로 아내가 지낸다는 친구 집으로 찾아갔는데 글쎄 아내가 어떤 모르는 남자의 팔짱을 끼고 낯선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당신 이 남자 누구야? 당신 뭐야? 나 미행한 거야? 여긴 어떻게 왔어?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해? 이 남자 누구냐고! 언제 얘기하나 해야 고민했는데 차라리 잘 됐다. 우리 이혼하자. 나 당신이랑 못 살겠어. 당신 보면 감옥에 있을 때 안 좋은 기억이 자꾸 생각나서 너무 힘들어. 아니 당신 내가 옥바라지까지 했는데 여태 어떻게 했는데 뭐? 이혼? 출소 후 다른 남자 바람나더니 이혼하자고 하네요. 옥바라지까지 했는데 빚만 남은 제 결혼 생활 어디에서 보상받죠? 도와주세요 양나래 변호사님. 너무 화가 나는 사연입니다. 네. 와. 옥바라지까지 다 했는데 바람이 나서 와이프가 이혼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옥바라지뿐만 아니라 지금 네. 빚도 갚아주고 갚아줬었잖아요. 피해자들한테 다 변상도 해주고 네. 이랬는데 와. 너무 황당하고 이게 진짜 사연이 있나 싶은데 그 실제 사례를 저희가 좀 각색한 겁니다. 일단 이 사연 주인공의 아내를 보면요. 어떻게 사기죄를 저질러서 감옥까지 가게 된 건가요? 네, 이 사연자의 아내는요, SNS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인플루언서였습니다. 네네. 근데 자기의 SNS에서 인지도를 활용해서 물건을 판매했던 것도 흔히들 말하는 공동구매였습니다. 네. 처음에는 원만하게 잘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 돈 맛을 본 거예요. 그래서 주문은 받고 물건은 주지 않는 식으로 이제 사기를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게 한 번에 그치지 않고요. 여러 번 반복해야 되니까요. 처음 몇 번은 몇 명에게만 물건을 보내서 인증짤도 받은 거예요. 너무 인기가 좋다 보니 공장에서 물건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주문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꼬리가 길면 잡히는 잡힌다. 법이죠. 예. 결국에는 사람들이 수상하게 여겨가지고 피해자들을 모아서 신고를 했고요. 그 결과 긴급 체포까지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된 거였군요. 그렇게 잡혀간 아내 위해서 피해금 다 갚아주고 옥바라지까지 했는데 그 출소 후에 아내 옆에 그 모르는 남자가 팔짱을 끼고 있었잖아요. 네. 그 사람 도대체 누구예요?
그 앞에 사연에도 나왔잖아요. 아내가 남편을 따라서 지방으로 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마음도 못 붙이고 하니까 남편 입장에서도 그래 SNS로 이게 소통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라 했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한 남성과 친해졌던 겁니다. 근데 이 남편도요. 이 남성의 정체를 알고는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도 연락을 자주 주고받았고 예. 공동구매하러 뭐 미팅한다고 서울에 가면 꼭 그 남자하고 만나가지고 뭐 한 번쯤 밥도 먹고 했나 봐요. 그래요? 네, 근데 조금 뭐 의심도 되기는 했지만 뭐 워낙에 당당하게 그냥 친구다, 밥만 남사친. 먹고 왔다, 남사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하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발등이. 찍혔습니다. 그러니까요. 감옥에서 나와서 그 남자랑 이제 살겠다고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데 근데 잘못한 건 살해자의 아내인데 적반하장으로 먼저 이혼을 요구한 상황이에요. 그럼 바람핀 걸 들켰잖아요. 그 네. 들킨 배우자가 먼저 이렇게 이혼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겁니까? 일단 유책 배우자가 이혼 청구하는 거 어렵다 이런 말씀 많이 네네. 들어보셨을 네네네. 겁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 자체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 배우자가 나는 절대 이혼 못 해주는데 이렇게 나올 경우에 네. 소송에서 이혼이 인정되지 않고 기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송을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우리 사연자분이 이혼을 원치 않으신다면 아마 아내의 청구는 기각되게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길 가능성이 크진 않다. 맞습니다. 재판에 갈 수는 있지만. 네. 네네. 그럼 사연자분이 결국에는 뭐 괘씸해가지고 이혼 못하겠다, 안 해준다 이렇게 하면 뭐 협의 이혼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협의 이혼은 이혼 의사 자체에 대해서 양쪽 당사자가 모두 다 합치가 이르렀을 때 가능하고 어느 한 부분 뭐 위자료, 재산분할 이런 한 부분이라도 의사 합치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거든요. 아, 네네네. 그래서 협의 이혼은 어려울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혼을 하면 아내는 홀가분하겠지만 살해자는 이제 빚더미에 앉게 된 상황이잖아요. 다 뭐 변제해 주느라고. 네. 그럼 이혼하면서 아내 대신 갚아준 그 돈은 그 아내로부터 바람핀 아내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이거 정말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네네.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남편은 아내 대신 빚 갚아준 것 돈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법률상 용어로는 구상권이라고 하는 건데요. 구상권. 네, 용어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자, 원래 채무자는 아내가 맞았어요. 남편이 아니었죠. 그런데 예. 아내가 부탁을 해서 남편이 본인 재산, 뭐 어머님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빚을 변제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예, 네. 예. 그러면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대신해서 채무를 갚았으니까 당신이 나로 인해서 이득을 얻은 것에 대해서 나에게 돌려줘라. 이렇게 청구하는 게 구상권이거든요. 네. 이 사안에서는요. 아내가 적극적으로 부탁해가지고 남편이 본인의 재산, 부모님의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빚을 변제했고 그리고 합의서까지 다 받았잖아요. 네네. 그런 증거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구상권으로 아내에게 그 돈을 청구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빚을 대신 갚아준 사람이 그 갚아줬던 돈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인 거잖아요. 네, 구상권이. 맞습니다. 아, 그럼 이 구상권을 어떻게 청구해요? 뭐 위자료처럼 이혼 소송할 때 같이 하면 되나요? 우리가 이혼하면서 청구하는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는 가사소송입니다. 네.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소송인 건데요. 이 구상권은요. 가사소송과 별개의 민사적인 청구입니다. 아하. 그래서 남편이 이혼과 별개로 아내가 나 대신에 빚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금전 나에게 돌려줘라 하고 민사 청구로 별도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 민사 청구로 별도로 해야 되는군요. 근데 지금 살해자 아내한테 사실 돈이 충분히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막 출소해가지고 네. 예, 그쵸, 가진 게 그쵸. 없죠. 그리고 그 전에도 여건이 안 됐으니까 네. 빚을 못 갚았던 거고. 그럼 살해자가 구상권을 청구를 해서 만약에 이겼어요. 이겨도. 네. 근데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는 그러네요. 거예요. 이게 제가 변호사 생활하면서 가장 마음 아프고 답답한 겁니다. 네네. 왜냐하면 일단 채무자가 나 돈 못 줘 하고 배째라 하면 어떻게 받아야 되냐 이거거든요. 네. 일단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채권을 가지게 되면요.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이자가 쌓입니다. 네. 그리고 이 아내가 아직 젊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경제 활동을 할 여지가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 판결문을 가지고 각종 계좌 같은 것에 미리 압류를 해놓아가지고 나중에 소득이 생기는 경우에 내가 추심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든지 그리고 또 이 사연에서 아내가요.
있는데요. 뭐 SNS에 보여주기 위해서 각종 명품을 많이 샀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그런 동산들에 대해서 동산 압류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후에 이제 내가 추심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집행 절차도 같이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명품 가방이나 네. 뭐 차나 네. 이런 그 물건도 가져갈 수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빨간 딱지 있잖아요. 압류. 그런 게 바로 빨간 딱지를 붙여가지고 네, 압류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네네. 이혼할 때 재산도 나누지만 빚도 나눈다라고 저희가 상클 상담소에서 네. 예전부터 배웠거든요. 네네. 그러면 구상권을 청구해서 아내 재산을 이제 압류해서 나중에 뭐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생겼던 빚인 거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나눠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남편도 좀 이 빚이 생길 때 책임이 있다. 네네네. 어. 그건 아니에요? 빚도 나누는 건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때의 빚은요. 일상가사 채무.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공동 생활을 함께 하기 위해서 발생시킨 채무에 한해서만 나누는 겁니다. 가령 우리가 월세를 내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졌어. 그럼 이런 것은 우리의 필수적인 생활에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나누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내가 배우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기를 치면서 예. 혹은 몰래 도박을 하면서 채무를 일으켰다고 한다면 이거는 일상생활에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채무는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상 가사 채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니까 거의 뭐 의식주나 이렇게 좀 맞습니다. 사랑하는데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낸 빚이라면 부부가 같이 갚아야 되지만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사기 범죄를 저지르거나 남편 몰래 뭐 이렇게 생긴 빚은 책임이 없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근데 일이 이렇게 되기 전에 남편이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가 이제 사기죄로 감옥을 갔을 때 그때 네. 남편이 먼저 이혼 요구를 했으면 좀 더 깔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내가 감옥에 가 있는 상황에서 좀 상상하기 좀 싫지만 네. 감옥에 가 있는 상황에서 이혼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자, 일단 네. 아내가 수감을 시작했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무조건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 수감 그 이유만으로는 그 자체만으로. 그런데 그 수감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이 우리 부부관계, 신뢰관계를 완전히 빠뜨릴 정도로 몰래 무언가 사기를 했다든지 혹은 성별이 바뀌었을 때 뭔가 몰래 성범죄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사유로 범죄자가 돼서 나는 이 사람하고 절대 혼인 생활을 할 수 없다. 이 정도가 되면 이혼 소송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사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내가 남편 몰래 사기를 저질렀잖아요. 예, 예. 그리고 피해자도 상당했고요. 그래서 남편이 만약에 이러한 일이 다 일어나기 전에 아내의 실체를 알게 돼서 이혼 소송 청구를 한다면 받아들여질 것은 같아요. 네. 근데 또 사람 마음이 이런 걸 알았다고 해가지고 칼같이 이혼해 하는 분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감옥에 가 있는데 막 네, 왜냐하면 또 우리가 또 그동안 살아왔던 정이 있고 또 애잔하니까. 굳이 이해를 해보자면 우리 사연자분이 아마도 또 그래서 한 번에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게 아니셨을까. 네. 네. 참. 근데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네네. 이제 뭐 소송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또 어마무시한 비용이 들잖아요. 네. 근데 사연에서처럼 뭐 아내가 잘못을 했는데 먼저 이혼하자고 했고 그리고 빚 분할 또 위자료 때문에 합의가 좀 잘 안 돼서 이혼 소송까지 만약에 가게 되고 네.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그 구상권, 구상권. 때문에 민사소송. 민사소송까지 네. 진행을 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그 모든 비용은 또 어떻게 감당을 해야 돼요? 이거는 사실 어떤 종류의 소송이든지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네. 한 번쯤 정말 다 궁금해하실 이야기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소송 비용 내가 쓴 거 무조건 다 100%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 궁금해하실 건데요. 예. 자, 내가 소송 비용으로 가령 어떤 사람은 500만 원을 썼고 어떤 사람은 2천만 원을 썼어요. 그러면 내가 전부 다 그 금액을 한도 없이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변호사 비용을 내가 마음대로 막 1억까지도 쓸 수가 있잖아요. 네네. 소송 비용에 대해서 뭐 법원에서 누가 얼마를 부담한다 판결이 나는데 이때 최대 한도가 법률상 정해져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 산정 규칙이 따로 정해져 있거든요. 네네. 내가 청구하는 그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최대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 내가 피해자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 무조건 다 받을 수 있을 거야 생각하고 너무 많은 지출을 하신다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뭐 의뢰인분들하고 상담할 때 내가 변호사 비용을 많이 쓴다고 해서 무조건 보전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가지고 지출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드리거든요. 이 사안 같은 경우에도 너무 안타깝기는 하지만 남편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소비했다고 해서 그 금액을 무조건적으로 전액 아내한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네. 남편이 얼마를 청구하는지 그리고 소송 비용에 대해서 판사님이 누구의 부담으로 판결을 내려주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좀 상황 따라 다르군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뭐 전액 다 받을 수 있는 거면 뭐 소위 말하는 엄청 비싼 변호사를 써서 뭐 수십억짜리 쓰고 받아내고 이럴 생각을 할 텐데 그게 또 되면 안 되니까. 네.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내도 괘씸하긴 하지만 그 아까 남사친에서 이제 불륜남이 된, 네. 그 내연남이 된 그 네. 남자도 아까 제가 역할을 한 그 남편 입장에서는 되게 괘씸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아내가 바람난 그 상대 남자한테 그 남편이 원래 남편이 뭔가 뭐 보상을 요구하거나 뭐 위자료를 받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조치는 없나요? 위자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 너무 진짜요? 다행이죠. 근데 왜냐하면 아까 이 사례에서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남자가 SNS를 통해서 미리 알고 있던 관계였습니다. 그 네. 말인즉슨 이전부터 계속 소통하면서 이 사람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팔짱을 끼고 낯선 집으로 함께 들어가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그러면 안에서 뭐 성관계가 있었다 없었다 이런 디테일한 상황이 입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가 있었으리라고 충분히 예측이 되기 때문에요. 위자료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니까요. 우리 사연자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혼하지 않더라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군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 가사 전문 양나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